오랜만에 조국 전 장관이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나라에 진 빚이 있습니다. 독촉을 해도 안 갚고 있는 빚입니다. 근데 그 빚이 매년 늘어서 현재 136억 원에 달하고 나라가 200차례 독촉을 했는데 단 2번만 아주 일부 상환을 했다라는 질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자 전직 장관까지 했는데 그래도 일가의 빚에 대해서 좀 성실히 상환하고 빚을 갚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공직자로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조국 일가 나랏빚 매년 늘어 현재 136억. 조국 전 장관 부친의 웅동학원 등 집안 관련의 부실 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조국 일가 채권 현황을 보시면 채권 원리금이 136억 6천이 됐다. 원금이 22억 1천이었는데 이거 안 갚으니까 이자가 114억이다. 지난해보다 2억 8천 늘었다.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으로 갚는 상속 한정 승인자 선고 조국 전 장관. 부친 상속 재산은 21원이에요? 그것만 갚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21억이에요? 21원이에요? 확인 좀 해주세요. 21원이래요. 21원. 그것만 갚겠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안 갚겠다. 조국 전 장관은 물려받는 게 없기 때문에 안 갚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200차례 독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 2차례만 일부 상황을 했다라는 겁니다. 웅동학원 채권 50회의 독촉, 기술보증 채권 140회의 독촉, 조국 일가 2차례 걸쳐 21억 6천만 원을 상환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일가에 대해서 추심 의지가 없다, 캠코가 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강민국 의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갚지 않는 나라빚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200여 회에 가까운 채권 변제 독촉에도 좀 요지부동이더라고. 이자가 무려 114억 5천만 원이에요. 파악하고 있는 게 계시나요? 네네. 캠코가 보니까 1999년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이후에 22년 9월 말 현재까지 24년간 단 2차례밖에 채권을 회수 안 했더라고. 아시나요? 네, 부동산 경매 배당금을 통해서. 근데 기술보증기금 채권의 경우에는 13년도 인수한 이후에 채권을 한 번도 회수한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한 걸 보니까 채무변제 안내장 발송한 게 10번밖에 안 되고 전화 3회, 재산 조사한 게 1회밖에 안 돼도. 그러니까 지금 캠코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채권 추심 의지가 이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뭐 접근하기 어렵지만 변제 도촉하고 또 찾아가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 전재수 의원님, 물론 조 전 장관의 빚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조국 일가가 만들고 운영했던 웅동학원의 빚입니다. 그러나 21년간이 연체가 되면서 빚이 원금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건데 이 누군가는 갚아야 할 나라를 상대로 한 빚이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들은 정말로 벌벌대면서 상환을 했을 수도 있는 빚인데 어째서 조 전 장관 일가는 이렇게 안 갚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지고 있는 빚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그것은 아니고 웅동학원이 이제 진 빚이죠. 법인과 개인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원금이 22억인데 이자가 11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이상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이고, 그 부친이 아마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 이때 상속받은 전액을 말하자면 웅동학원 빚으로 또 갚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원금에 해당하는 그 21억 정도를 이제 상환을 한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이제 법적으로 상속 한정 승인자로 해가지고 상속받은 것만 이제 빚으로 상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작년 국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캠코는
이런 이제 부실 채권 관리를 하는 기관, 국가기관인데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제 고지하고 저 독촉장 보내고 1년에 몇 번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년의 세월이 쌓이다 보니까 아마 수백 회에 걸쳐서 독촉장도 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박정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전 장관은 이거 뭐 내 빚도 아니다. 그리고 웅동 학원이 진 빚이고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냐? 아버지한테 빚만 있고 21원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난 갚겠다. 안 갚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장관 청문회쯤 저희는 기억해요.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걸 조 전 장관이 얘기해요. 이제 와서는 웅동학원 나와 별개라고 하는데 빚 갚을 때는 청문회 때는 웅동학원을 본인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웅동학원은 본인 거란 얘기입니까? 아닌 거란 얘기입니까? 그냥 그때만 넘어가자는 얘기였죠. 지금 뭐 웅동학원에 대해서 얘기 없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 책임 말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그걸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그걸 안으려고 하는지 조국 전 장관이 그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웅동학원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하지만 웅동학원을 통해서 그동안 자랐고 공부했고 아버지로부터 용돈도 받아 썼고 해외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웅동학원을 통해서 어머니가 거기 이사장 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 경제적 혜택도 누렸고 어쨌든 우리 집 학원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웅동학원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리고 웅동학원 사회적으로 환원한다고 법무장관 되기 전에 셀프 청문회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뭐 전혀 관계없다. 저는 뭐 이게 엄청난 투사인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막 이것저것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뱅뱅뱅 떠오르는 단어는 법꾸라지, 부도덕, 뭐 민낯 뭐 이런 단어만 돌아다녀요.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사회가 그동안 집에서 본인에게 보여줬던 주었던 많은 혜택에 대해서 과연 지금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 후에도 월급을 일부를 받아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조 전 장관을 탓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서울대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질타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20년 1월 서울대 직위 해제됐어요. 사실상 징계로 해제된 거죠. 이후 2년 8개월간 급여가 8,629만 원을 수령했다. 직위가 해제됐는데 3년 가까이 9천만 원 가까이를 서울대가 임금을 줬다는 겁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 직위 해제 교원에게 부분급여 첫 3개월 50%, 이후 30%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해임 등 최종 결정이 나와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규정대로 조 전 장관은 받았을 뿐이에요. 그럼 김수영 교수님, 서울대는 사실상 조 전 장관의 재판이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일부 혐의가 같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유죄받은 내용을 보면 조 전 장관과 함께 일부 증서들을 위조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너무나도 엄격해서 부부는 남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개인의 재판을 끝까지 봐야 한다는 엄격한 엄격주의 때문에 서울대는 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대는 매우 너그러워서 직위를 해제한 교수의 어떤 경제 상황까지도 살펴야 한다라는 어떤 자애로운 건지 아니면 조 전 장관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임금 안 줘도 됩니다라고 굳이 반납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문제 누구도 문제 아닌 건지. 이 국립대 교수의 이 지위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고요. 이런저런 징계를 받아도 직위 회제가 될 뿐이지 파면이 되거나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사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5년 이상 학교에서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죠. 수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연봉을 가져갔다는 게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예전에 자기가 학교 측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는데 학교에서 딱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자기가 사직을 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직은 그냥 사표를 제출하면 그만인 거지 먼저 학교 측에 사직
표명을 하고 그걸 학교 측이 받아들이는지 마는지를 타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도 미안하고 세금을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말에 좀 미안한 감정이 있다면 그냥 사표를 내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자기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하면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세금이 지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국립대 규정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도 꽤나 많은 액수의 기본급 같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그 상속 문제로 약간 사실관계를 좀 정정을 드리면,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부친이 한 40억 정도의 빚을 졌었는데 그 부친이 죽기 전에, 사망하기 전에 한 20억 정도를 갚았고요. 조국 전 장관은 21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중에 6원만 상환한 것으로 2020년에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6원을 상환하셨군요.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법무장관 후보자 간담회 때 수업권 침해 없게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교육위 2020년 전체 회의에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법률과 서울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게 되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너무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서울대는 이 조국 교수에게 직위 해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봉급으로 거의 한 4,400여만 원을 학교 측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9개월 만에 대기업 한 초봉 정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 성과와 상여금도 받았고요. 이렇게 직위 해제된 교수들이 강의를 한 번도 하지도 않고도 이렇게 수천만 원의 급여와 여러 가지 수당을 받는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국민의 정서와 조금 어긋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한 거는 규정상 처리가 된 거거든요. 서울대의 국립대의 그 규정이 지금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이 최근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직 고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런지 궁금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국의 길, 멸문주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에게 최근 좋은 일도 있습니다.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불법 사찰했다라고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어제 1심 선고가 나왔죠.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 이용해 조 전 장관 인권을 침해했다. 국가가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